안녕하세요. 최창우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토파보기, 자세하게 훑어보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서민들 또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 7가지가 걱정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도 집 걱정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대차 보호법 공부가 집 걱정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거권이란 땡땡이다 이러는데 뭘까요? 보통 머물 권리라고 내자로 말합니다. 머물 수 있는 권리. 자,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권리, 잘 머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집이란 무엇일까요? 자, 각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이란 그러면 땡땡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란 감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고구마다. 근데요, 제가 집이란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왼수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집이 왼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복의 원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거는 인권이다, 집은 인권이다. 자, 마음속으로 한 2번, 3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인권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권의 역사는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바뀌었다. 자유권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불신검문 같은 거 무차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 경찰이 영장 없이 그냥 문턱 넘어서 오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자유권입니다. 사회권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거권은 바로 사회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의식주를 인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1991년에 즉 30년 전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의식주가 인권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사회입니다만 앞으로는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 배경은 1970년대까지 길거리에 막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집을 사서 온 사람이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 그거 원래 판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집을 팔게 되면 산 사람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의무도 확보할 수 있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법률이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쫓겨났는데 이제는 나는 권리가 있어. 즉 임대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정으로 인해서입니다. 자, 목적은 주거 안정이고요. 문제점은 그 당시는 1년마다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문제점 2번째는 공정한 전월세 규정이 없었다. 이제 지금도 또 그게 매우 부족한데 그때는 이제 더 심했던 거죠. 자,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 2년에서 4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면 여전히 2년이라는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주거단체는 세입자가 유럽의 여러 나라 또는 일본처럼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년, 4년, 6년 이러지 말고요. 자, 계속 거주권이 한국은 없고 다른 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세입자가 평균 13년 가까이 살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세입자는 평균 3년 내지 4년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보시다시피 11년, 12년 이렇게 두 자리 숫자의 기간 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는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가 인권인 한 세입자가 권리를 누리는 게 타당하다. 세입자 보호 비교를 하면 독일, 일본 같은 경우 강력히 법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보호를 하고 있다. 세입자 권리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왜? 주거권이 소중하니까요. 자, 임대차 보호법 오늘의 주제인데, 자, 여기서 목적은 주거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 해당되고, 무슨 건물은 안 될까요? 상가 건물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 안은 상가입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즉 집을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 넘겨줬습니다. 뭐 팔거나 증여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넘겨주었을 때 그때 제3자에게도 세입자가 나는 권리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개점주 이렇게 개점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점주, 개점주, 개점주. 자, 따라 하셨습니까? 네.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점주, 개점주, 개점주야. 이렇게 노래도 좀 불러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노래 좀 불러보세요. 아리랑 개점주 개점주 개점주야 막 이렇게 소주 한잔하고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 이건 소액 보증금을 보장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액 보증금, 액수가 적은 보증금은 보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지금 즉시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분은 제가 그만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전화기가 없으시다고요? 네. 저 전화번호 모르시잖아요. 네. 자, 소액 보증금 얼마인지 세입자는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입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자, 정부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또 언론사에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2년이 4년으로 아까 연장됐다 그러죠. 자, 6조는 보면 묵시적 계약 연장인데 2개월 전에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2개월 전에 말을 해야 이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말 안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연장됐다 그러면 그 이전 계약 조건대로 그 이전의 계약 조건대로니까 변경 없이 그대로 2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연장됐을 때 세입자는 3개월 전에 나 나가겠수 하면 또 나갈 권리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등기 명령 요거 먼저 살펴보죠. 이것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줄 때, 그런 때 이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등기 명령을 받으면 이사 가도 보증금이 보장된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5% 상한, 이것은 작년에 2020년에 7월 달에 도입한, 즉 임대차 3법에 통과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 권한이 지금 약해서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있긴 있습니다. 분쟁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해결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별로 없어서 별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이 잘 없으신데요. 작년에 1억 5천 보증금 한도 내에 있는 보증금 중에 3분의 1을 경매되면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3분의 1은 얼마일까요? 1억 5천의 3분의 1은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은 경매되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쳐내준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쳐내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경매되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반지하에 이천에 살고 있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분이 보증금을 떼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매됐을 때는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등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등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등기가 왜 나한테 와 하면서 또 어디다가 좀 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임대차 3법은 이렇게 세 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법, 즉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살 권리, 2년 살았던 사람은 한 번 더 살 권리가 있다. 자, 작년 7월 30일 날 즉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이전에 일단 들어와서 살았던 세입자라면 한 번 연장할 권리가 있다. 10년 살았어도 연장할 권리가 한 번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2년 계약을 바꿀 때 그때 5%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법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것은 집을 계약할 때 얼마만한 액수로 계약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다 세입자한테 필요한 법입니다. 계약갱신법은 저는 한 번 더 연장한 거 이거는 뭐 다행이긴 한데 너무 짧아서 또 그 뒤에는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원래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세 법을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막 이러는데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막 무조건 정치권에서는 즉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또는 공적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은 잘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보완을 해야 된다. 즉 세입자한테 내가 들어올게 나가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은 2년 전에 말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 계약하는 것도 이전에 그 전월세 그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반을 해서 5% 인상하는 걸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신규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필요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아무튼 간에 계약 갱신을 2년 더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작년 7월 30일 이전에 계약해서 살고 있던 사람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제 요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한 그 액수가 있어야 세입자가 들어갈 때 그 집에 부채가 얼마 있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 집도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그런 집은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월세 신고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6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월 50만 원 월세 이런 주택은 전월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가 있어서 문제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보증금 떼이는 10가지 경우는 이것은 추후 자세히 자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자금과 보증금 합쳐서 집값의 70% 넘으면 안 된다. 아파트는 한 80%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집 같은 경우 60%도 너무 많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와 계약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 임장이 필요하다.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소유주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실소유자 말고 누구와 계약하라? 명의자와 계약하라. 실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한테 그 집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살짜리 아이하고 계약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친권자가 이제 대리로 계약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잔금 지급과 점유 가운데 점유가 중요하다. 이제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잔금 누가 먼저 지급한 것보다 저게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세입자와 전대차. 어떤 사람이 세입자가 어떤 집하고 계약하고 그 세입자가 다시 다른 세입자한테 또 계약을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라. 그 세입자와 계약하면 떼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봇대에 방 3개에 뭐 2,500 이런 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기 광고를 보고 들어갔다가 분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경매 들어가면 권리 신고 및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배당 신청을 해라. 그리고 땡땡님 집은 들어가지 마라 가능하면, 즉 사장님 집은 들어가지 마라가 답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 밀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집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 집이니까 자기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당신 사장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죠. 공인중개사한테 살짝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다시피 땅 주인과 건물주가 막 싸움을 했어요. 신정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6가구 중에 5가구는 1억 3천 보증금인데 이거 다 떼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기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 건물 소유한 사람이 하남시에 산다 그래서 한겨울에 가서 또 그 사람한테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하러 갔지만 저희가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그런 때는 건물주가 땅 주인한테 땅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료를 이제 안 내고 막 자꾸 미루고 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건물 철거해 주세요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판사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내보내 주세요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곤란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게 토지대장을 떼봐야 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이것을 떼어보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냥 비교 쫙 하면 같은가 다른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안 떼도 공인중개사 보고 떼달라고 하시면 떼줍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말 세입자가 안 하죠. 네. 자, 이거는 이제 JTBC에 나온 내용인데 1억 2,500만 원 떼었다고 막 슬퍼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 세금 통지서는 통지서가 발송된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한 날하고 같은 날이었는데 떼이게 되었습니다. 즉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다음 날 효력을 발휘하고 국세청의 그 국세청이 통보한 그것은 그날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저당 잡는 것도 그날 효과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권리는 다음 날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가 원천적으로 좀 안 된 이런 면이 지금 있습니다. 제도 개선해야죠. 갑자기 집 나가라 사회초년생 올린 전세 사기 이러는데 9명이 엄청 떼였죠. 그죠? 신탁회사가 그 집을 잡고 있는 등기부 등본에 신탁회사가 이 집을 잡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좋고 들어갔다 그러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고 또 못 나오겠다 그러면 신탁회사한테 직접 확실히 확인을 해서 계약 연장할 때 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월세도 확실한 계좌한테 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임대차 상담하는 곳은 이와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보증금지원센터,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 전화번호도 나와 있는데요. 네, 오전에 상담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나서 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저분들은 주거권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상담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곳에다가 전화를 하면 임대차법에 대해서 다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센터도 보증금 지원하는 이런 역할인데 이것은 이사 갈 때 빨리 못 뺄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곳이 상담센터가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담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공공주택 정보는 어디서 얻나? 네,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독일인들이 4만 명이 나와서 데모하는 광경입니다. 이들이 임대업자, 대규모 임대업자의 주택을 국유화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이따 나온 조치가 바로 임대료 5년 동결,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 그 연방 중에 하나가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 효과는 없어졌지만 효과 없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베를린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국유화하자고 하는 그 투표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네, 참 독일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임대차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들어갈 때 조심하고 또 들어가서 조심하고 나올 때 조심하고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보고 계약하기 전에도 떼보고 또 들어가서도 떼보고 이것을 이제 강조했잖아요. 그 등기부등본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면 서류로 하는 게 좋다. 내용 증명을 써가지고 이것을 세부 복사해서 우체국에다가 내면 우체국에서 그 상대방한테 보내고 또 저한테 하나 보내고 자신들이 하나 보관하고 이게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주장을 해야 나중에 법률적으로 보호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이 몇 가지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액 보증금 보장 그리고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1년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동갱신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갱신되고 나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세입자는 또 나올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기한 됐는데 보증금 빼주지 않으면 이제 말로 이렇게 해도 계속 안 되면 법률적인 나름의 그런 장치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역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나의 주거권 보호에 굉장히 소중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주거 행복을 나날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